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 힘이 없다 그러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이 저번 주 토요일 날 봤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학이 간만에 아주 그냥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어렵게 나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완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한 10개?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애들은 한 65에서 70을 맞고, 그죠? 기본적인 거, 뭐 개발, 관리, 마케팅, 뭐 순영가, 수익성 지수, 뭐 이런 거 틀려버리면 60점이 안 나오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러나 항상 시험 공평해요. 부동산 학이 조금 까다로운 대신에 다른 과목들이 또 조금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냥 평균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사 시험 끝났으니까 저는 행사가 딱 2개 있어요. 평가사 시험, 중개사 시험. 행사 하나 끝났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한 10일째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그 시험 막판에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질문. 하루에 보면 한 50개씩 올라와. 깨톡에. 그럼 시험 막판에 뭔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 달아주고 뭐 알려주니라고 그런 거고. 이제는 끝났다. 근데 벌써 뭐 걱정하고 있다,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 이의 신청할 거 없냐고 지금 또 난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의 신청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건 기본이라는 거야. 자, 들어갑니다. 자, 어디로 다시 가냐? 오늘 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139페이지를 좀 봐요. 139페이지. 자, 139페이지.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일단 시장에서 물건의 가치를 찾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유사한 법이에요. 자, 보세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게 공시지가니까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지가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를 뭔가 찾아보자고요. 토지 가액을.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려면 시장에서 유사한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물건의 대상이 뭐예요? 토지예요, 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토지의 가격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찾으려면 저 토지랑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도시지역에서 토지만 이렇게 거래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도시지역에서 토지만 거래되는 거 거의 없다. 왜? 대부분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토지 가액을 토지의 가치를 구하려고 토지만의 거래 사례를 찾아보면 없어.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법이 해놨냐 그러면 없는 거래 사례 쓰지 말고 우리 정부가 어떤 공시지가를 발표해놨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해놨잖아요. 가격공시제도로. 그러니까 거래 사례 대신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해라.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랑 뭐 하다는 거야? 똑같은 방식이야. 대신에 토지를 평가할 때는 토지만의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 사례 찾지 말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뭘로 집어넣으라는 거야. 거래 사례를 대신에 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봐요. 공시지가 기준법의 정의를 봤더니 뎁다 길어. 그러나 뭐랑 비슷할 거라는 예측이 든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비슷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야 돼요. 자, 일단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야.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데 어떻게 산정합니까? 봤더니 대상 토지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더럽게 길게 적어져 있지만 그냥 줄이면 대상 토지와
비슷한 뭘 찾아내는 거야?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아내는 거야. 이게 대상 토지와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찾아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해요. 토지의 가액을. 자, 그런데 거래사례 비교법처럼 얘도 뭔가 비교를 해야죠. 표준지 공시지가라. 그런데 뒤쪽을 봤더니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뭐 이렇게 비교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사, 시, 지, 개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사정 보정으로부터 시작해요. 시점 수정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보셔. 대상 토지와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는 게 아니라 거래 사례가 없으니까 대상 토지와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아요. 그리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대상을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 시, 지, 개 네 가지를 하는데 여기는 사정 보정이라는 게 없다 이런 말이야. 사정 보정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적인 지가예요. 공적인 지가.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인 지가. 그러니까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는 금매라든지 그런 사정이 이미 다 싹 보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보셔. 잘 보셔.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랑 비슷한 법이에요. 그런데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토지만의 거래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거래 사례처럼 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비교를 할 때 항상 몇 가지를 비교해요. 사, 시, 지, 개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하는데 자, 요 사정 보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래 사례에는 거래를 하면서 당사자들이 금매다, 친인척 간의 거래다 이런 다양한 사정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발표한 공적인 지가란 말이에요. 공적인 지가니까 이미 이런 사정들이 발표를 하면서 다 제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할 필요 없다? 사정 보정을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139페이지 한번 봐요. 공시지가 기준법 밑에 공식을 보시면 첫 번째 뭐랑 유사하다고 되어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고 그리고 무슨 절차는 없다라고 X 쳐져 있어요. 사정 보정의 절차는 없어 이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바로 자 148페이지 와보세요. 자, 요놈 있죠? 148페이지에 26회 자,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라 그러면 항상 단가를 해요. 저는 지금 면적 안 곱하고 지금 단가로만 구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 단가로만. 이유가 있어. 단가로 구할 때 함정이 안 빠지는 거야. 자, 보자고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평가액을 하라는데 봤더니 지금 10월 24일이야. 10월 24일. 요 날 우리가 시험 본 거예요. 10월 24일. 그리고 지금 뭐 A씨, B구, C동 177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토지를 10월 24일자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출제자가 거래 사례를 준단 말이야.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출제자가 줄 거라 이런 말이게. 아니나 다를까 뭐 줬어. 그죠? 비교 표준지를 주고 그 표준지에 공시지가를 줬으니까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인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줬단 말이에요. 얼마? 항상 공시지가는 단가로 발표를 하니까 단가로 되어 있어요. 이거 찾았어요.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이제 뭐 비교한다? 사, 시, 지, 개인데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는
사정 보정은 할 필요 없고. 왜? 아니, 정부가 발표한 공적인 지가인데 여기에 사정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사정 보정을 할 필요 없고, 지가 변동률 나왔네. 시점 수정하라는 뜻이고, 밑에 지역요인 나왔고, 밑에 개별 요인 나왔네. 그러면 사, 시, 지계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끝났네. 사, 시, 지계 찾아내면.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 이게 5% 상승이야. 5%. 그럼 5% 더해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1 플러스 0.05니까 1.05. 이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지역요인을 봤더니 대상 토지가 비교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굳이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 모르더라도 대상이 표준지의 인근에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라는 표현 나오면 비교할 필요 없어. 같은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개별 요인인데 개별 요인이 좀 특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상 토지가 가로 조건은 5% 열세하고 환경 조건은 몇 프로 우세하고 20% 우세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왔다고. 원래 실무에서 이 개별 특성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걸 동시에 비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의 개별 특성만 해도 25평이냐 30평이냐 남향이냐 동향이냐 5층 이상이냐 5층 이하냐 뭐 전망이 뚫려 있냐 막혀 있냐 이렇게 다양한 항목을 비교하듯이 그냥 가로 조건을 비교하고 환경 조건을 지금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대상이 가로 조건은 몇 프로 열세 5% 열세니까 0.95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0.95 95%.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20% 우세해. 그러니까 100이라면 120이죠. 그러니까 얘는 1.2야. 1.2. 120%니까. 1.2. 끝이야. 그러니까 200만 원 곱하기 얼마? 1.05 곱하기 0.95 1.2. 이렇게 하면 단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단가. 됐다?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제일 할만해. 제일 그냥 뭐만 익숙해지면 됩니까? 이것만 익숙해지면 된다고. 5%가 올랐네. 제가 지금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확히는 공시지가는 1월 1일자로 발표하고 우리가 지금 산정하는 가격은 10월 24일자 가격이지만 굳이 이런 거 분석 안 했다고 해. 달러 하나 줘. 하나. 그러니까 이제 5% 올랐구나. 곱하기 1.05. 인근에 위치하네. 지역은 같은 지역이구나. 가로 조건이 5% 열세 0.95네. 95%. 그러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20% 우세하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120% 적용하라는 건데 수치로는 1.2.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끝났잖아요. 딱 이것만 보고.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자,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러니까 요놈은 계산 문제 풀까 말까에 이번 주에 제가 올라갈 거야. 자, 저번 주까지 너무 바빠가지고 한 10일 놀았어. 아주. 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1번, 2번 했고 이제 원가법으로 가겠습니다. 원가법. 자, 원가법 가면 138페이지 다시. 원가법은 더 쉬워. 암기하기도 더 쉽다 이런 말. 원가법. 자, 원가법은 비용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고, 근데 정확히 내 호주머니에 나가는 모든 비용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가. 비용과 원가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비용이 큰 개념이에요. 비용 중에 물건의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자, 그리고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가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원가법이니까 원가를 기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원가를 찾아야 일단. 그러니까 원가법이에요. 원가를 통해서 가액을 산정해요. 가치를 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음에 눈에 거슬리는 게 원가를 지금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제조단 원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관없어. 그냥 원가야. 그러니까 평가론에서는 용어를 살짝 구별하려고 해요. 다른 데라. 그냥 원가라고 해도 되는 걸 굳이
재조달 원가라고 지금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포인트는 원가야, 원가. 자, 그런데 뒤쪽을 봤더니 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가 수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가 수정. 감가 수정. 그래서 암기는 아주 쉬워. 원가법이야. 원가법. 일단 뭘 찾고? 대상의 재조달 원가를 찾고, 뒤쪽을 봤더니 감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뭘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가액을 찾습니다. 그냥 까까까야. 원가법 원가를 찾고 감가를 해서 대상의 가액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원가가 들어있는 건 이해를 하겠어. 원가법이니까. 근데 왜 감가라는 게 들어갑니까? 이것만 이해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원가법. 자, 원가법은 비용의 측면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일단 원가법이니까 일단 뭘 찾아? 원가를 구해요. 그리고 뭘? 감가를 반영해서, 가치 감소죠? 감가를 반영해서 가액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요소예요. 재조달 원가의 감가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이게 내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대상물이에요. 자, 건물인데 몇 년이 경과했어요? 그렇죠. 지금 2년이 경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가법은 항상 이 물건의 원가를 추계해요. 원가를 다시 추계해요. 원가를. 그게 이제 우리가 기준 시점이죠.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는 시점이 기준 시점이니까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기준 시점에 이 물건을 신축한다면, 이 물건을 신축한다면 얼마의 원가가 들까라는 걸 생각해 봐요. 원가를. 그랬더니 이 물건의 신축 원가가 얼마냐? 1억이야. 1억. 신축 원가가 1억이야. 그럼 얼추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라는 거예요? 1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1억 정도.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여기 있어요. 자, 이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찾습니까? 원가법은 일단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기준 시점에서 원가를 찾아봐요. 신축 원가를.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원가를 추계해요. 그때 1억이라고 나왔어.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이 원가라는 게 항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 원가는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해요. 새 물건의 가치. 우리가 원가를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새 물건 나와요? 헛 물건 나와요? 그렇죠. 물건을 원가,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면 항상 새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 물건이. 그러니까 문제는 원가법은 원가를 추계해서 가치를 추계하는 법인데 원가를 딱 산정해 놓고 보면 이 원가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니까 뭘 부동산이라면 신축 부동산의 가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신축 부동산.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신축 부동산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은 신축 물건이에요? 중고 건물이에요? 중고 건물이란 말이에요. 2년이 경과했단 말이에요. 2년. 그래서 항상 감가라는 걸 반영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2년이 경과했으니까 몇 년치 감가를 반영해 줘야 돼요. 2년치 감가를 반영해 주면 대상의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이 대상 물건이 이제 막 신축한 건물이에요. 올해. 그러면 지금 막 신축했으니까 감가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감가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빵인 거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신축 부동산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축 부동산의 가치가. 그런데 얘가 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가라는 게 항상 새 물건의 가치니까 얘보다는 얘가 가치가 떨어져야죠. 근데 얼마쯤 떨어져야 됩니까? 2년 썼으니까 2년치 감가를 해주는 거예요. 2년치 감가. 얘가 5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5년치 감가 해주면 되는 거고. 됐다? 벌써 끝났어요. 얘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원가법은 내용 그 자체는 아주 심플해요. 자,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 줄 게 있어요. 원가법은 원가를 추계해서 가치를 찾는데 우리가 원가라는 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원가를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애가 나와? 쇠물건의 가치를 의미한단 말이야. 쇠물건의 가치. 그러니까 원가는 감정평가론에서 쇠물건의 가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물건이 중고 건물이라면 이처럼 2년이 경과한 건물이라면 2년 동안 만들어진 발생한 감가를 공제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감가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자, 어디로 가시느냐? 자, 149페이지 봐요. 149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3번, 4번에서 두 개가 있어요. 3번, 4번. 자, 4번은 어려워. 4번은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이게 새로운 유형이라 제가 하나 넣어놓은 거고 3번이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3번이. 그러니까 3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3번을 봤더니 원가법이라고 돼 있어. 원가법. 그러면 항상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재조달 원가를 추계하고요. 일단 원가를 추계한단 말이에요. 원가를 추계하고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감가가 어려워. 재조달 원가까지는 아주 편하네요.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일단 이게 봤더니 기준 시점이 있네요. 9월 20일. 그리고 위를 봤더니 신축을 하고 사용한 승인, 사용 승인을 받은 시점. 이 사용 승인 시점이 결국 사용을 하게 된 날짜죠. 이게 9월 20일. 2016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준 시점이 2018년이야. 그럼 몇 년이 경과했어요? 2년이 경과했단 말이야. 왜 2년이 경과한 게 중요합니까? 원가보다는 가격이 낮아야 돼. 2년이 경과했으니까. 2년치 감가를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2년이 경과했구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2년이 경과했구나. 자, 그리고 여기 봐요. 일단 뭘 찾아줘야 돼? 원가를 찾아줘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나왔어 이게? 신축 공사비가 원가니까 공사비가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의할 게 있어요. 이 공사비가 무슨 시점의 공사비예요? 사용 승인 시점이 2년 전의 공사비라고. 2년 전의 공사비. 그러니까 지금 사용 승인 시점에 원가가 3억 원이야. 그리고 지금 2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매년 얼마씩 지금 공사비가 올랐다고 돼 있어요. 5%씩. 그러니까 지금 매년 5%씩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계하고자 하는 요 기준 시점까지. 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 1.05, 5% 올랐으니까. 또 그 다음에도 5% 플러스한 곱하기 1.0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이렇게 두 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조달 원가야. 3억 3,075만 원인가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산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보시죠. 자, 지금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려고 봤더니 지금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 그냥 공법에서는 사용 승인 시점이라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용 승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물건을 사용하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사용. 물건을 2016년도부터 사용하게 됐다 이런 거야. 사용 승인을 여태 받았으니까. 2016년도부터 사용했고 지금 가격을 2018년도자의 가치를 구하고자 하니까 벌써 건물이 2년이 경과한 건물이라는 거지 지금. 2년. 그런데 사용을 하는 시점에 공사비를 줬어요. 3억. 그리고 지금 2년이 경과했잖아요. 지금 2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매년 공사비가 얼마씩 올랐다고 돼 있어요. 5%씩. 이렇게 5% 오르고 이렇게 5% 올랐다 이런 말이야. 그럼 우리가 미래가치 구하는 거랑 똑같아. 이자를 5%씩 주는 거랑 가격 상승을 5%씩 반영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수식은 3억 원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오히려 이게 되게 어렵대. 그냥
2년 전에 3억이었고 2년 동안 매년 5%씩 올랐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1년 지나면 5%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1년 더 지났으니까 5% 플러스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조원가는 3억 3,075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만 해주면 돼? 감가만 해주면 돼. 감가.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감가의 틀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 감가. 앞으로 감가 수정은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해야지.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실수하신다. 자, 감가를 하는 틀이 딱 있어요. 감가를 하는 틀. 조금 더 가볼까요? 여기다 하나 적어놓게. 자, 감가 수정을 하는 틀이 항상 요렇게 요렇게 H자를 하나 딱 구해요. 감가라는 틀. 제가 한번 요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을 해볼게요. 쉬운 거. 자, 자동차를 하나 지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동차. 이렇게 H자를 딱 그려놓고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일단 자동차를 여기가 지금 내가 있는 시점이니까 자동차를 살 때 얼마를 주고 샀느냐. 새 물건의 가치를 여기다 적어요. 새 물건의 가치를. 새 물건의 가치를. 그러면 자동차의 새 물건이 3천만 원이라고 해보자고. 3천만 원. 3천만 원 새 물건을 찾아요. 자, 그리고 이 자동차를 3천만 원 주고 새 물건 주고 사면 영원히 쓸 수 있느냐? 아니야. 항상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내용연수라는 거. 이 내용연수라는 건 사용기간이에요. 사용기간. 사용기간 우리가 보통 한 자동차 10년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10년. 그냥 보편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물건을 3천만 원 주고 새 물건을 산 다음에 10년 동안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매년 얼마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10년 동안 3천만 원이란 가치가 사라지니까 매년 300만 원씩 가치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가를 추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얼마? 300만 원씩이잖아요. 300만 원씩 2년이 지났으면 600만 원 감가고 3년이 지났으면 300만 원 감가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해보자. 자, 자동차 조금 더 비싼 거 한번 사보자. 자, 자동차를 새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하나를 샀어요. 근데 몇 년을 쓸 수 있느냐 봤더니 10년 쓸 수 있대. 10년.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셔.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는요. 맨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내용 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반드시 잔존 가치라는 걸 반드시 적어줘야 돼. 이게 실수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 틀을 꼭 적용하라는 거. 이것 때문에. 자, 잔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빵원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서 10년을 딱 쓰게 되면 가치가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매년 얼마씩 가치가 사라집니까? 그러면 5천만 원이 10년에 걸쳐서 사라지니까 매년 500만 원씩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1,000만 원, 3년이 지나면 1,500만 원. 그런데 잔존 가치에 대해서 출제자가 10%가 남아 이렇게 줄 때가 있어. 잔존 가치가. 그럼 이게 더 상식적이야. 왜? 자동차를 10년 뒤에 폐차를 시킬 때 우리가 돈 빵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폐차시키면 고철 가격으로 5만 원이라도 준다고. 그러니까 뭔가 잔존 가치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벌어집니까? 5천만 원이 10년 동안 사라지는 게 아니야. 왜? 잔존 가치 10%가 있으니까. 그 10%를 빼면 정확히 말하면 500만 원 10% 500만 원을 빼면 4,500만 원이 10년 동안 이렇게 사라지는 셈이란 말이에요. 잔존 가치가 있으면. 그럼 매년 가치가 얼마씩 줄어들어요? 그렇죠. 450만 원씩 이렇게 가치가 감소된다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잔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실수 포인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실수 포인트. 그래서 이 토를 딱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샘물건을 산다. 몇 년 동안 사용한다. 그리고 잔존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부동산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맞춰놓고 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제조들 원가까지 왔어요. 제조 원가. 그럼 이제 뭘 해줘야 돼요? 가압가 수정해줘야죠. 가압가 수정. 그럼 가압가 수정하면 귀찮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H자를 그려줘. H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쇠물건이 얼마지? 부터. 그러면 쇠물건이 얼마예요? 이놈이야. 제조들 원가가 항상 쇠물건의 가치를 의미하니까 아 쇠물건을 주고 사면 3억 3천 75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쇠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을 마르고 닳도록 쓸 수 있습니까? X야. 내용연수, 사용기간이 얼마니? 봤더니 여기에 좋네. 50년이라고. 이런 게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돼. 50년. 50년이구만. 50년이구만.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여기가 하이라이트라 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잔존 가치가 없습니다. 돼 있으니까 여기다 꼭 빵이라고 적어 놓으셔. 잔존 가치가 있을 때도 있으니까. 있으면 여기다가 10%면 10%, 5%면 5%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것만 딱 보고 계산기를 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3억 3,075만 원 나누기 얼마? 50년. 그럼 매년 가압가액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매년 가압가액이 1320 아니네. 600이네. 600 60 1만 5천. 와, 이렇게 66만 1천 이렇게 돼요? 됐어. 몰라. 아무튼 시험장에서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걸로 그대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3억 3천 7,050만 원을 50년으로 딱 나누면 이게 매년 가압가액이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다? 2년. 2년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1,332만 원, 2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죠. 이것도 할만하죠? 이것도 할만해. 자, 다시 보셔. 여기 하이라이트는 제조도 원가가 아니라고. 항상 가압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실수하는 거라면 가압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신축에 의해서 사용 승인 시점이니까 사용하게 된 시점이에요. 자, 몇 년? 2016년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 2018년. 이게 가치를 추계하고 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몇 년이 경과했어요? 2년. 그러니까 머릿속에 2년치 가압가를 해줘야 되겠구나. 2년이 경과했으니까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제 시작이야. 자, 일단 제조들 원가를 찾는데 자 사용하게 된 시점의 공사비가 3억 원이에요. 이게 2년 전에 3억 원이죠. 그리고 지금 2년이 흘렀는데 2년 동안 매년 5%씩이야. 그러니까 얼른 계산기로 곱하기 1.05 곱하기 1.05 딱 해서 제조들 원가를 딱 적어 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3억 3,075만 원. 그럼 벌써 제조들 원가 산정 끝났어요. 그럼 가압가를 해주는데 가압가는 항상 틀이 있다고. 틀이 H자. 이제 숙달이 되게 되면 굳이 여기에 쇠물건의 가치, 여기에 내용연수, 여기에 장가율 이런 걸 굳이 안 적어요. 습관이 들면 바로 쇠물건의 가치가 3억 75만 원이야. 그럼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 50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잔존 가치가 있냐 봤더니 없다고 되어 있네. 그럼 이걸 딱 보면서 바로 수식이 떠오르는 거죠. 3억 3,075만 원 나누기 50년 하면 매년 가압가액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2년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럼 바로 계산이 나온다고. 그러면 바로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해 주면 돼. H자. H자. 요 흐름만 꼭 가음가의 흐름만 구해 주면 되는 거야. 가음가의 흐름만. 예.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꼭 풀어 줘야 돼. 1번, 2번, 3번은 풀어 주면 하죠. 풀어 주면 한다. 다시. 자, 이 문제를 만약에 살짝 바꿔볼게요. 뻔해. 줄 때는 요것만 바꿔줘요. 잔존 가치가 없다고 돼 있는데 10% 있다. 이렇게 해보자. 10%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변함이 없는데 뭐만 바뀝니까? 감가 수정의 방법만 살짝 바꿔요. 그럼 일단 쇠물건 얼마? 3억 3천 똑같을 거고 몇 년 사용합니까? 50년 이렇게 딱. 그러니까 잔존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3억 3,075만 원이 50년간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잔존가율이 10%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계산 어떻게 해요? 여기다 적어 놓는 거야. 3억 3,075만 원에 몇 프로? 90%가 50년에 사라지는 거란 말이지. 90%가. 그래서 이틀이 아주 중요해. 여기 잔가율 있으면 3억 3,075만 원. 제조도론가의 90%, 0.9, 90%가 50년에 걸쳐서 사라집니다. 이게 매년 가격가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2년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다.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할만해. 이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꼭 해주셔야 돼.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수익하는 거 들어가죠.